자, 안녕하십니까. 10월 주간 총정리, 세 번째 주간 총정리를 첫 번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일에는 아침 브리핑 부분들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코멘트를 드리고 전일 시황이라든지 업종별, 종목군별로 특이사항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드리는데,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좀 하지 못합니다. 마감 시황 부분들은 그날 있었던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간 총정리 부분에서는 아침 시간에 좀 진행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 내용 부분들은 매일매일 내용 제가 정리를 따로 하는 내용 부분들 정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간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업종군이 어떤 내용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그 분석 부분들을 한꺼번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긴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섹터별 정말 디테일하게 섹터별에도 봐야 될 부분들, 현재 어떤 내용들이, 이거가 만약에 흘러가는 내용에서 업종 내용 부분들 한 5분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분석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할 때는 만약에 디스플레이 부분들이 현재 기술 수준, 그 다음에 섹터 종목군별로 어떤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강점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분석 부분들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갈 거예요.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방송 부분들은 또 추후에 방송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여러가지 수많은 뉴스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방송 자체가 초보 투자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대상으로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분석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간 총정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슈 부분들,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매일매일 정리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현재 상황하고 어떤 내용들이 연관성 부분들이 있는지 이걸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는 방송 부분들이 주간 총정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방송 부분들을 얘기를 시작을 하면, 일부에서 나왔던 내용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난주 주간에는 그 얘기를 좀 드렸어요. 주간 일정 부분에서 네이버 네이버데이, 네이버 개발자 회의하고 그 다음에 삼성의 개발자 회의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고, 여기에 이제 월요일날 내용 중에 제가 정리해둔 내용 중에 보니까 텐센트, 알리바바가 모바일만으로 이미 비자 카드하고 마스터카드, 울련카드를 넘어섰어요. 저는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관되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 한 줄의 의미지만 여기에 연관되는 상업권들 상당히 좀 많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 물론 삼성페이가 열심히 선전 부분을 하고 있지만 알리페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카오뱅크라든지 그 다음에 K뱅크 부분들 시작하면서 인터넷 뱅킹으로 조금 확대를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 비하면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한 푼 줍쇼 그렇게 구걸하신 분들이 있죠. 거기도 여러분들 QR코드로 받아요. 그 정도 급이에요. 그래서 이 알리바바라든지 이 알리바바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왜 이번에 네이버 개발자 회의에서 그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제품 부분들을 구글도 포기했던 걸 했죠. 하고 네이버가 기존에 이제 검색 부분들 시스템 부분들에서 텍스트로 검색을 했던 거에 대한 플랫폼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그 플랫폼 부분들, 채팅에 대한 플랫폼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가 이렇게 주가가 거의 100만원 근접하는 가장 큰 요건 부분들을 만들었던 것은 인터넷에서 야후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검색 시장에서 시장점유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서 여기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이 돼요. 수많은 데이터가 검색 데이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성향별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검색했던 것은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다음에 혁신성장위원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했다 하면, 아니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11번가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상품 부분들을 검색을 했다 하면 이 정보가 사이트 내에서 이동하는 저의 데이터가 네이버 쪽에 어떻게 전달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게 제가 보는 페이지에 광고로 계속 떠오르죠.
계속 이걸 추적을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네이버는 광고주 업체들한테 좀 더 많은 고퀄리티의 그 페이를 받으면서 그 퍼블리싱 부분도 할 수 있죠. 이제 이게 그 텍스트 방식 부분이 아니라 알리바바라든지 텍스트 방식이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만약에 로봇이 집안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집안의 홈 네트워킹과 그 다음에 집안에서 가족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나가는 얘기로 쓱 지나가는 게 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향후에는 갑이에요. 갑 오브 갑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어떤 거기에다 통계 부분들을 뽑아내는 게 이제 빅데이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군들에서 데이터의 소중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 데이터 쪽에서 그 우선권 부분들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알렉사 서비스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드렸죠.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지금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LG U+든 SK텔레콤이든 써도 다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이제 막 진출 부분들을 하죠. 아마존 제품이 지금 급상승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유통을 통한 소비자의 데이터 부분들을 가지면서 또 여기에 다양한 산업군,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구매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 부분들을 만들죠. 그래서 향후에 알렉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알렉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알렉사를 얼마나 많이 뿌려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검색하면 네이버죠. 근데 이제 알렉사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음성으로 나 이번에 그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갈 만한 상품 부분들 한번 구성해 줄래? 라는 명령어를 내렸다 하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관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제휴를 했다면 아니면 예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비즈 등록 부분들 해가지고 그 업체를 상위 링킹에 올려주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먼저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상적인 수산 부분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플랫폼 자체가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 부분까지 연결성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무주공산인 시장에서 누가 먼저 깃발을 뽑고 내 영역 표시 부분들을 확고하게 하면서 기존 수요층 부분들을 가지고 가느냐가 나중에 한 10년의 먹거리 부분하고 연관성 부분들이 가지고 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알리페이라는 이런, 중국에서는 거의 알리페이를 현금 쓰듯이 쓰죠. 그건 뭐 어떤 데이터가 나와요? 소비 패턴이라든지 금융 패턴 부분들이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 이걸 가지고 뭐 보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뭐 자산 관리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 대출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인터넷 뱅킹 관련된 부분도 연장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이 알리페이가 중국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아시아,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계속 확장이 되죠. 그 의미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넓히면 넓힐수록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규모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 증가되는 폭부분들을 가지고 또 부가적인 다양한 사업 부분, 네이버가 검색 광고 그 부분에서 플랫폼들을 가져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판 자체를 키웠죠. 그 스토리 부분들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시장 부분에서 연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텐센트, 알리바바, 모바일만으로도 이미 비자, 마스터카드, 울전카드 넘어섰어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새로운. 그리고 여기 그 밑에 줄에 한 줄을 보니까 제가 이걸 정리를 했네요. 아마존, 미국의 11월 처방의약품 판매 진출 선언할까? 국내 온라인 시장이 열리나?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격진료 도입. 우리나라 원격진료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사리사욕 부분들, 약간 편파적인 방송 부분들 하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그 보험 체계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많이 좀 틀려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격 진료 부분이 할 수 있는 보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는 상당히 빨라요. 보세요. 아마존이 최근에 한 2달 전에 석 달 전에 식품업체, 오프라인 식품업체를 인수를 했죠. 근데 이제 의약품도 진출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드론으로 배송을 해요. 배송을 하고 집안에 어떤 뚜껑 같은 걸 딱 누르면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배송 물품 부분들이 정보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알렉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 다 진행되는데, 의료 쪽도 진행하고 모든 그 시장 자체,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아마존 재팬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하면 이제 향후의 시장 글로벌 시장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뭡니까 쿠팡이라든지 뭐 유메프라든지 이런 시장 부분도 11번가 서로 이렇게 무주공산했을 때 옥션이 들어왔을 때 막 경쟁 부분을 했죠. 그래서 물론 글로벌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부분은 약간 지역마다 특색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외 직구라든지 역수입 부분들 많이 진행을 하죠. 여기까지도 이제 한국이라든지 아시아, 중국의 시장 부분들만 보고 포석을 한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유통 플랫폼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반증 부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이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번역 서비스죠. 실시간으로 번역이 돼요,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클라우딩 올려놓고 실시간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팝하고 서비스를 웨일에 기본적으로 깔아놨죠. 그래서 빅스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좀 더딘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빅스비 서비스는 구글의 시리 관계자들이 만들긴 했는데 조금 속도를 좀 더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부분들이 좀 들긴 듭니다만은 아무튼 이 이제 유통이라든 이런 부분이 각 나라들만의 어떤 영역분이었다면 이제 이게 하나의 글로벌 전체적으로 번역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건 뭐 다 아시겠죠? 유통할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좋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걸 구매를 하고 싶긴 합니다. 아니면 그 10월, 11월 달에 그 대규모 박앤셀 부분 하죠. 중국도 이제 이걸 하는데 일반 구매자들이 선뜻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상품 부분들에 대해서 페이지가 일단 보기 힘들어요. 우리 쪽과 연관성 부분이 없으니까. 이 언어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 벽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자면 알리바바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같은 상품분들이 있어. 물론 여기서 이제 배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정말 파격적인 가격 부분이 나와서 우리나라 거하고 비교할 만한 상품이 있다면 어디까지 구매할까? 당연히 알리바바 홈페이지 가서 구매를 하겠죠. 이 판 자체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두 확산이 되고 그러면 그 정보는 역시 알리바바가 또 우리 저의 데이터 구매 데이터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서 또 다른 상품 부분들을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 부분들을 만들죠. 그래서 텐센트, 알리바바, 아마존 이 모바일 쪽에서 유통 쪽 기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4차 산업이 다 연관되는 거죠. 많은 데이터 부분들을 가공을 하면서 여기에 달라지는 모습.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빅스비 서비스를 가지고 가전 쪽과 IoT 쪽에 다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죠. 왜?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그 데이터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나요? 삼성이 가져가는 거예요. 삼성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최근에 HTC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전에 모토로라 인수를 하면서 한번 참패를 맺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다시 HTC를 인수를 하고 가전 쪽은 LG전자하고 제휴 부분들을 확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제조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걸 확장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확장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부가 사업 부분들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글로벌 트렌드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물론 여기에 연관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네이버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빅데이터 부분들은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큰 시장 부분들은 아니죠. 이제 뭡니까 걸음마 단계도 아니고 기어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직 그 서지도 못한 단계라고 할까요? 근데 트렌드 자체는 이쪽 방향으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프라 부분에 5G가 됐을 때 자율주행 부분들 됐을 뭐 지금 경부고속도로 일부에서 스마트 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V2X 어제 LG전자가 퀄컴하고 이거 관련된 부분들을 금요일장인가요? 금요일인가 언젠가 주 후반에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될 경우는 또 뭘까요? 차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하겠죠. 차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5G 인프라 부분들이 또 기본 인프라로 깔려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 부분들의 연관성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은 업종이라든지 종목군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장 자체가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태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계기만 만들어지다 보면 주가 부분이 10배거가 되는 거예요. 10배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왜? 산업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선도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10배거. 10배거는 뭘까? 10배짜리죠.
100%, 1000% 정도의 상승 부분들을 이끌 수 있는 중장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이거 하나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시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지금 막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뭐 연결시켜야 된다 막 하는데 혼잡하실 수 있어요. 혼잡스러우실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해요. 왜? 제조업의 기반 부분들은 기본 캐시카우 부분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 위에 산업의 체인지 부분을 바뀌고 사람의 개인들마다 소비 성향이라든지 그다음 움직이는 데이터 부분들이 바꿔지면 이걸 보고 새로운 시장 자체가 열리고 있죠. 그 새로운 시장이 IT 기반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부분들 지금 우리나라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더 밀어붙여야 돼요. 더 빨리 과감하게 우리나라가 IT 강국 부분들은 예전에 IT 강국이죠.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막 코딩 초등학생들 이제 코딩 배우죠. 이것도 지금도 느려요. 왜? 해외에서는 이미 코딩 부분들을 자유롭게 하니까. 저도 물론 코딩을 못합니다. 코딩을 못하지만 제가 만약에 한 그 3년, 2, 3년 정도 뒤에는 저는 본격적으로 코딩 부분을 배워볼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하는 일에서 연결시켜서 저만의 프로그램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걸 하면 이제 개발자들한테 맡길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 자체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은 잠깐 한번 위시 나와서 시장 자체가 너무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의 그런 스토리 부분들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져야죠.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됩니다. 긴 호흡으로. 그래서 첫 번째 주간 총정리 부분에서는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통 쪽에서 이 스피커 알렉사라는 이런 서비스 자체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고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섹터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관된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템베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주 높을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주간 총정리 월요일장 두 줄 가지고 총정리 일부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 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